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요, 자, 시골을 선택한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시골에 가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전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 결정을 못하고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도시에 살 때는 막연하게 나 시골에 가고 싶다,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가봤는데, 아마 도시에 살지만 예전에 저처럼 어느 지역으로 내가 알아봐야 되는지, 어느 지역 가서 집을 알아봐야 되고 어느 지역 가서 땅을 알아봐야 되는지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을 선택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선정은 오늘은 읍면 단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읍면 단위 안에도 이제 마을 땡땡리 땡땡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고, 오늘은 크게 읍면 단위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어정쩡한 자연을 원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연 환경은 딱 봤을 때 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오감으로 느꼈을 때도 이 자연 환경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냄새로 맡았을 때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냄새야? 그런 냄새가 나는 지역에 가면 안 돼요. 냄새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귀로 듣기에도 좋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 지역은 정말 자연이 너무 좋다,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자연만 좋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절대로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요건, 이 자연이 정말 깨끗하고 수려하고 내가 여기 살면 몸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기대가 들 정도로 자연이 우선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한번 여러 지역을 다녀보세요. 다녀보다 보면은 이 지역이 자연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자연이 어디가 좋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이 자연이 정말 좋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자연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강원도 평창 거기 추워서 어떻게 사냐, 얼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전라도에 저쪽이 좋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충청도의 바닷가가 좋아. 그렇게 사람마다 자연에 대한 기준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녀보시고 자연이 정말 좋은 곳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건인 자연에 합격을 했어요, 어떤 지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연이 좋은 곳에 교통이 좋은 데가 어딨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통이라 하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통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고속도로하고 철도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KTX, 고속철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자연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읍면 지역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 고속도로 IC가 그 읍면 단위에서 10분 거리, 그 다음에 고속철도 기차역이 그 읍면 단위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 경관이 그렇게 좋은데 고속도로 IC하고 뭐 기차역이 가까이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이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은 영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봉평면에 IC가 두 개나 있어요. 면원 IC, 그 다음에 평창 IC. 둘 다 봉평면에 걸쳐 있습니다. 고속도로 접근성 너무 좋고요. KTX 평창역도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평창역 역사는 용평면에 있긴 한데요, 뭐 거의 봉평면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봉평면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도 엄청나게 좋지만 교통도 매우 편리한 시골 지역이에요. 전국에 이런 지역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연도 너무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교통이 불편하면은 뭐 거기서 사는 것도 힘들고 세컨하우스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IC에서 나와서 만약에 1시간 이상 차로 가야 된다. 자연 당연히 좋겠죠. 그 정도 들어가면은.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시골에 사는 경우에도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오도이촌으로 내가 별장으로 쓰겠다 하는 경우에도 잘 가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 편리한 교통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꼭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이 물색해 보시는 것을 제가 정말 강력하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세컨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인구수가 너무 적으면은 그 마을은 소멸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구수가 되면은 사실 그 마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통이라는 조건이 좋으면은 그 지역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이 좋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가끔 시골 지역을 보다 보면은 교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굉장히 적은 읍면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고 암울한 전망일 수 있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 인구가 있으면은 괜찮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읍면 지역 단위로 만약에 그 읍면 지역에 인구가 5,000명 이상이라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한선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최소 그 읍면 단위 인구가 3,000명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잘 살펴보면은 1,000명 혹은 1,000명도 안 되는 읍면 단위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아마 이사 가도 아니 선택을 하면은 후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몇백 명, 900명, 800명 산다면은 굉장히 나이 많으신 고령의 어르신들만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 마을에는 생활 인프라가 다 끝장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된 이제 조건인데요. 마을 인프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도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가 안 좋은 곳이 없어요. 2차선 국도는 대부분 굉장히 깔끔하고 1차선 마을길도 포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인프라는 뭐 주유소, 마트, 우체국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지역에는 마트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골에는 하나로 마트가 읍면 단위로 하나씩 있는데 가끔 읍면 단위에 하나로 마트가 아예 없는 동네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봉평에는 휘닉스파크 앞에도 뭐 마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마트를 제외하고 봉평 시내에만 하나로 마트를 비롯해서 마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트가 4개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마트 인프라 괜찮고요. 우체국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런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는 마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이제 병원이거든요. 병원. 이제 제가 댓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나이 들면은 병원 가까운 곳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 저도 그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뭐 병원에 매일 가나 싶어요. 저희 가족도 병원을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애들이 어려서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 지으러 자주 갑니다. 근데 뭐 그런 병원은 아주 클 필요는 없잖아요. 동네 병원에서도 그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우리가 큰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 가잖아요. 근데 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병원이 뭐 멀리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야죠. 근데 뭐 항암 치료하느라고 병원 가까우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느라고 평생을 병원 가까이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거는 좀 크게 동의는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뭐 위내시경 뭐 그런 것도 자주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냥 미리미리 좀 발견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운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꼭 가까이 살아야 된다, 뭐 그거는 크게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하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뭐 대학병원이 1시간 거리에 있어도 충분히 다닐만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 어떤 읍면 단위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첫 번째, 자연이 정말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자연이 좋은데 고속도로와 기차 등 교통 여건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인구가 5,000명 이상이면 좋고 최소 3,000명은 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 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면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조건이 다 맞는 지역을 찾아도 또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읍면 지역에서 또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